내 거만 읽지 마. 내가 해야 될 대사만 읽지 마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사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 코치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디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해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 연락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기쁜 일입니다. 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극장에서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가 불합격 소식을 받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기회가 왔다라는 건 나에게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는 조건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오디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 기뻐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전화상으로 대체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전화가 와서 오디션 가능하신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yes 하면은 오디션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 던져주는 것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목, 배우, 오디션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이 거기 써 있고요. 배우인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쑥 써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소개였습니다. 내가 경력을 얘기하던 나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던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 번 되풀이해서 카메라 앞에서 훈련하십시오. 저는 누구고요, 어떤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해왔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한 후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해보는 훈련을 부단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연기하고 지정연기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자유연기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자유연기보다는 그쪽에서 지정해서 던져준 대본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걔를 계속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는 상황 설명을 써주는 감독님도 계세요. 상황 설명을 써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대본만 날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자들을 소리내서 계속 읽어 내려가십시오. 거기 장소, 그 다음에 때, 그 다음에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분해서 읽으셔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지문은 행동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되풀이해서 따로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 씬에 나와 있는 어떤 암흑의 역할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상대방 역할의 그것들이 다 대본에 나와 있는데 행동 지문을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는 거구나, 이런 장소에서 어떤 걸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할 때까지 계속 읽어 내려가십시오. 자, 그 다음엔 대사 부분을 그냥 냅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내 거만 읽지 마. 내가 해야 될 대사만 읽지 마시고요. 상대방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소리내서 꼭 소리내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소리내서 읽어 내려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오디션 보러 오게 되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 긴장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갖냐면 저쪽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 작품에 대한 개요라든지 시놉시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정면, 측면, 뒷면도 찍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서 있는 것도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보세요.
그걸 해보면 그때 가서 긴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디션이라는 장소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일단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거에 대한 주요 쟁점이 뭐냐면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얼버무리거나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입을 통해서 말들을 하세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자유연기든 지정연기든 할 때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저짝에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연기, 그 다음에 자유연기, 그리고 그 장소에서 즉석으로다가 내 모습을 찍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들과 연습들을 하시고 그 오디션 제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정 대사를 보게 되면, 그 대본을 보게 되면 그 짝에서 어떤 역할을 바라는 건지 슬쩍 보이거든요. 이런 역할에 이런 나이대에 이런 모습의 사람의 배역을 원하는구나. 그 지정 대본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시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기를 잘 못하더라도 나는 어떤 역할 때문에 이 오디션에 왔다라는 것만 분명하게 제시를 하더라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디션 기회를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정말 오디션 기회가 온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오디션 갈 때 지정대사랑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휴 연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보러 가는 오디션의 영화나 드라마의 분위기상 어울리는 자유 연기를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자유 연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유 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임무 수행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